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협치 차원에서 김부겸 총리를 유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흘렸다가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이 보도가 되자 김은혜 대변인이 등망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김부겸 총리가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이죠.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가슴이 뛴다. 그럴 정도로 정치는 상상력이 아니냐. 굉장히 허점을 찌르는 좋은 안으로 생각한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김부겸 총리 유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쪽이 이겼는지, 정권 교체가 된 건지, 정권 연장이 된 건지 저는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긴 겁니까? 정권 교체를 한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물론 0.73%라고 하는 여든 야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0.73%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0.1%라고 이겼다고 해서 모든 걸 독식하겠다. 모든 걸 가지겠다. 이겼으니까 그 부분도 잘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기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0.1%든 이겼으면 이긴 쪽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여소야대든 어쨌든 국민의 뜻을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당하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정에 협조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선거 국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민주당에서 정청래를 비롯해서 여가부 폐지, 국민의힘 뜻대로 되겠나, 윤석열 당선인 측 뜻대로 되겠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또 여소야대 국면 172석입니다. 민주당이. 무엇이든 예산이든 법률안이든 새로운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당장 국무총리 임명부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지현 비대위원장 26살짜리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윤호중을 비대위원장으로 했는데 박지현은 무늬만 비대위원장인 것 아닙니까? 지금 윤호중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워낙 반발이 세니까 윤호중은 기득권의 상징이죠. 친문 대깨문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선거에서 졌는데, 대선에서 졌는데 윤호중을 친문이자 지금까지의 주류 핵심인 윤호중을 그대로 비대위원장 하려고 하니까 많은 반발이 세니까 2030으로 비대위원 반을 채우고 이렇게 무늬만 혁신 쪽으로 가져갑니다. 선거에 졌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질 않아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지금 자기가 이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윤호중이 비대위원장 되니까 이제 이재명을 지방선거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당권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을 대선 기간 중에 그렇게 각종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특히 야권 유권자에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 이재명이 다시 지방선거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 겁니까? 국민의힘으로 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얼토당토 않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부겸 총리 유임안이 나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10% 가까이 지고 있다가 다시 뒤집는 대역전극의 시작을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은희 당선인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나서서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민주당 여소야대가 있으니까 잘 현실적으로 되기도 힘들 테고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여가부를 오히려 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0.73% 이기도 이긴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긴 쪽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민주당과 다 의논해서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전체적으로 협치해야 되지만 뭐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그리고 협치합시다라면 예, 협치해 드리죠. 국민의 여론을 내세워서 압박해야 할 것은 압박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또 협치해야 될 것은 협치해 가는 겁니다. 원칙을 세우고 당당하게 국민 여론을 얻고 나갈 때 협치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부겸 총리 유임하는 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못하면 뭐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다. 김부겸 총리 유임한다고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0.73%도 이긴 건 이긴 겁니다. 정권 교체가 승리한 건 승리한 겁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반대할지 모르니까 여가부 폐지하자. 폐지하는 거 철회하자. 김부겸 총리 유임하자. 김부겸 총리가 누굽니까? 김부겸, 김영춘 뭐 모두 YS에서 발탁이 됐다가 모두 민주당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대화가 되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김은혜 대변인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굳이 이 말을 넣어서 이야기하면서 검토된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흘려보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 인수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뭐 기막힌 아이디어다. 허점을 찌르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극찬을 했는데 김부겸 총리가 원희룡 위원장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던 것은 뭐 다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죠. 개인적인 관계도 좋고 김부겸 총리 네 맞습니다. 덕망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 유임시키라고 김부겸 총리 계속 유임시켜서 계속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찍은 것이 그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표를 찍은 것이 정권 교체하라고 찍은 것이지 김부겸 총리 유임시키라고 찍은 겁니까?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다 유임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첫 원칙은 정권 교체가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건 탄생한 겁니다. 원칙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협치도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을 뭐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당이 아닙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무슨 축제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엔 겉으로 내색만 안 할 뿐이지 겉으로 껍데기만 비대위입니다. 무늬만 비대위예요. 윤호중이 누굽니까? 친문 대깨문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자기들은 선거에 뭐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호중이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맡으려니까 눈치 보이니까 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으니까 뭐 20대 30대 몇 명 넣어서 무늬만 맞추는 겁니다. 20대 30대 그 아무런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비대위원들도 아니고 임명직 비대위원들을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무슨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윤호중, 대깨문, 친문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재명 뭐 등판론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다시 지방선거를 이끌고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을 찍어서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을 이렇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11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52.7%, 잘 못할 것이다 41.2%.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은 79.3,
박근혜 64.4, 문재인 74.8 비하면 52%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잘 못할 것이다도 41%나 됩니다. 네. 뭐 0.73%의 결과가 나은 것이겠죠. 윤석열 당선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74%, 78%, 정권 초창기에 과거 YS는 80몇 %, 90%였습니다. 정권 후반기에는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출발에 무슨 기대치가 높다라고 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수행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미 겪어본 일입니다. 첫 출발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많은 기대가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선거에서 0.73%,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것도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겁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는 승리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걱정거리가 있을 것인데 모르지 않습니다. 협치 중요합니다. 협치 아니고선 이 문제를 아무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고 민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이면 민주당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지금처럼 아직 인수위도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여가부 폐지 마음대로 되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협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 민주당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협치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협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총리를 유임하고 여가부 폐지를 처리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정권 교체를 우습게 보고 대선 결과를 우습게 보고 저런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